행복해야 마땅한 퇴근길이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난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즐거운 퇴근이라기엔 이미 해가 진 지 오래였고 또 내일은 새벽부터 장거리 출장 일정이 있어서 벌써부터 지겨웠다. 고개를 흔들어 짜증나는 생각은 날려버리고 기분 전환이나 할 겸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었다. 아니 그날따라 추천곡 리스트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휴대폰을 집어들어 평소에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의 최신 영상을 재생하고 있을 때였다. 아주 잠깐이었다. 휴대폰을 보느라 잠시 정신을 쏟은 것은 아주 잠깐 동안 정신을 쏟았던 그 순간 씨발 놀래라. 도로 한가운데 나뒹굴고 있는 건 고양이의 시체였다. 타이어가 상반신을 제대로 뭉개고 지나갔는지 몸이 거의 두 동강 나기 직전이었다. 굳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싶진 않았기에 고개를 돌려 차를 살펴보았다. 저 녀석이 차 바퀴에 깔리기 전에 불빛에 놀라 튀어오르기라도 했는지 차 번호판 쪽이 살짝 찌그러져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보다는 할부도 끝나지 않은 내 차가 망가지는 게 더 속이 상했다. 재수가 없을라니까 진짜 이발 털바퀴 새끼. 투덜거리며 운전석으로 돌아가려던 나는 뒷덜미에서 느껴지는 쎄한 느낌에 주변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엔 간간히 가로등만 켜져 있을 뿐 지나가는 이 하나 없었다. 기분 탓이구나 싶어 몸을 돌리려던 그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급히 돌아보니 갓길 옆 가로수 옆에 이상한 행색의 노인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는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새하얀 한복을 차려입고 그에 어울리는 백발에 수염까지 길게 기르고 있어 왠지 섬뜩한 기운마저 풍기고 있었다. 어이 자네, 혹시 지금 그냥 가려고 하는 겐가? 저 노인네 또 뭐야? 아니요 어르신, 저 차에 가서 장갑 좀 꺼내오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연히 치우고 가야죠. 무슨 말씀에? 예, 장갑 좀 금방 꺼내오겠습니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동네 어르신인 것 같았다. 동물을 치웠으니 제대로 치우고 가라는 거겠지. 적당히 둘러댄 다음 속으로 투덜거리며 차를 뒤지기 위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노인은 제대로 만족하지 못한 듯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일세. 자넨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거네. 아무리 축생이라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을진데 넋을 기리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게다가 묘령들은 그 연기가 강해서 자네가 아주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네.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었다. 확실히 노인은 신비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죽은 고양이에게 사죄라도 하라는 것일까? 예?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정성을 들여 죄를 지내 묘령을 달래야 한단 말일세. 아무래도 자넨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 같으니 내게 맡기게. 그래, 내가 딱 제사상감만 받고 위무해 줄 터이니. 허탈감이 몰려왔다. 차림새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무당이랍시고 순진한 사람들 돈이나 뜯어먹는 사기꾼인 것 같았다. 한숨을 쉬곤 몸을 돌려 차에서 장갑을 꺼내선 고양이 시체로 다가갔다. 그 자네 이보게. 아니, 내 말을 지금 듣고는 있는 겐가? 아 제사에 이보게. 그렇게 내 말 허튼. 영감님. 지금 제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기는 놈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죽은 고양이 새끼 제사밥까지 챙깁니까? 예? 알아서 할게요 그냥. 자네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걸세. 이 업이라는 건 그리 간단히 볼 게 아닐세. 지금은 간단히 지성을 그냥 좀 제가 알아서 하고 영 잠자리 뒤숭숭하거나 그러면 그냥 뭐 참치캔이나 가져다 뿌려줄게요 제가. 난 고양이의 꼬리를 슬쩍 집어 길 밖으로 질질 끌고 가서 구두발로 길려 흙바닥을 대충 긁어내 공간을 만들고는 그 안에 고양이의 시체를 집어넣었다. 손으로 대충 흙을 덮어 마무리하고 돌아보자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아까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출장도 있고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얼른 늦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없으시면 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 지금은 간단히 지성만 들여 끊어낼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고작 국 같은 걸로는 어림도 없단 말일세. 그러지 말고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나? 내 정말 술값만 받겠다니까. 됐습니다, 어르신. 그 고양이 귀신 달랠 돈으로 그냥 저기 가는 길에 맥주에 저 쥐포나 좀 사다가 이 상처받은 제 영혼이나 좀 달래겠습니다. 예. 그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어르신. 날이 좀 많이 차네요. 밤이라. 들어가세요. 예. 왠지 노인이 갑자기 다급해하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다. 노인은 그런 내 모습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 그럼 뭐 마음대로 하게나. 그래도 혹여나 잠자리가 심상치 않거든 날 찾아오게. 저기 저 아래 보이는 당집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찾아오시게.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몸을 돌렸다. 나 역시 더러워진 장갑을 벗어 저 멀리 던져버리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씨발. 5시간도 못 자네. 고양이 새끼. 영감쟁이 씨발.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자마자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 망할 고양이만 아니었어도 30분은 더 잘 수 있었을 텐데. 서러운 마음에 괜시리 고양이 욕을 한번 해준 후 곧바로 잠을 청했다. 조금이라도 푹 잘 수 있길 바라면서.
시계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내가 잠에서 깬 건가? 정신이 몽롱하고 머린 깨질 듯이 아파왔지만 감각만은 또렷했다. 다시 잠들고 싶었지만 척추를 긁어내리는 것 같은 이상한 기운에 뻐근한 눈을 힘겹게 뜨곤 주변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방 안, 익숙한 천장과 익숙한 침대의 느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무게감. 내 몸 위에 무언가 올라가 있다. 너무도 선명한 그 느낌 때문에 등줄기를 타고 섬뜩한 한기가 훑고 지나갔다. 난 두근대는 심장을 진정시키곤 눈동자만 내려 아래를 보았다. 검고 커다란 형체. 호랑이가 연상될 정도로 커다란 어떤 존재가 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마치 검은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 안개처럼 흐물거리는 그 형체는 기괴할 정도로 뚜렷한 눈동자 한 쌍이 박혀 있었다. 위로 쭉 찢어진 고양이의 눈. 그 눈은 정확히 날 바라보며 날카롭게 일렁이고 있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공포감이 내 몸을 적셔가기 시작했다. 시원하게 비명이라도 지르면 후련하게라도 하련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마치 꽁꽁 묶여버린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그것과 눈이 마주친 이후로 눈동자를 움직일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꼼짝없이 그 이상한 녀석과 눈이 마주친 채로 깔려있는 모양새였다. 그때 그건 살아있는 짐승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검은 짐승이 낼 듯한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차라리 혀를 깨물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공포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부족하다는 듯 날 옥죄어왔다. 흐물거리는 몸을 천천히 흔들며 내 쪽으로 자기 얼굴을 들이밀자 그 쭉 찢어진 눈이 한층 더 기괴하게 다가왔다. 그렇게 있는 힘껏 소리치고 싶었지만 나의 외침은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었고 그 형체는 급할 것이 전혀 없다는 듯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눈동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난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무서웠다.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이 녀석이 날 당장 갈기갈기 찢어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 죽어라 비명이라도 질러보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었고 그 눈이 내게로 다가오는 걸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땀에 절은 채 눈을 떴다. 내가 꿈이었단 걸 알아차리고 진정하기까진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악몽, 가위, 뭔진 모르겠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아무래도 요새 너무 피곤했던 모양이었다. 아직도 미친 듯이 뛰어대는 가슴께를 몇 번 쓸어내리곤 시계를 바라본다. 새벽 1시. 침대에 눕고 나서 딱 1시간이 지나 있다. 이제 4시간 뒤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사실이 고통스러워 한껏 짜증을 부리곤 다시 자리에 누웠다. 난 사방이 어두운 안개 속을 혼자 걷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쾌한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앞으로 가는 것뿐이란 듯이. 난 왜 걷고 있을까? 의문이 드는 순간 발끝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감각에 몸을 떨어야 했다. 난 주저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엔 검은색 고양이 시체들이 마치 양탄자처럼 쭉 깔려 있었다. 버석. 그것들을 밟을 때마다 살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려댔고 그 느낌 역시 내 발끝을 통해 선명하게 전해져 오고 있었다. 너무도 끔찍했지만 내 몸은 마치 누가 조종이라도 하는 것 마냥 멈출 수가 없었다. 한 발, 또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벌레 수천 마리가 온몸을 갉아먹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렇게 가늠하기도 힘든 시간 동안 지옥 같은 걸음을 걷고 있었다. 또다시 눈을 떴을 땐 새벽 2시가 막 넘어가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미 눈은 뽑힐 것처럼 아파왔고 당장에 기절할 정도로 피곤했지만 정신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대로 몇 번이고 악몽을 꾸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는 것일까? 정말 그 고양이를 치어 죽인 것 때문에. 문득 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자넨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거네. 아무리 축생이라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을진데 넋을 기리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게다가 묘령들은 그 연기가 강해서 아니야. 그냥 미신이잖아. 그럼 뭐 안 믿어, 그냥. 됐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조차도 그 말에 확신이 가지 않았다. 아침 6시. 설마 싶었던 염려가 현실이 되었다. 거의 1시간 주기로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는 것의 반복. 지금은 피곤하다 못해 당장 관짝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몰골이었다. 난 고통에 흐느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이젠 다시 잠에 빠져드는 게 겁이 날 지경이었다. 정말 그 노인을 찾아가야 하는 걸까? 난 애써 머릿속을 비웠다. 어찌되었든 오늘 하루는 버티고 나서 생각할 일이었다. 이 상태로 까딱 잘못했다간 졸음운전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 난 억척스럽게 뺨을 몇 대 후려갈기곤 집을 나섰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다. 어르신! 노인이 산다는 탕집을 찾아간 건 이틀이 지난 일요일이었다. 이 지옥 같은 피로를 이겨내며 무사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것까진 좋았지만 악몽은 끝이 나지 않았다. 잠이 들기만 하면 고양이 모습을 한 귀신이나 눈이 찢어진 괴물 그리고 시체들이 달려드는 통에 한숨도 편히 잔 적이 없다. 지금 몸 상태는 물에 젖은 솜마냥 축축 처져 있었고
머릿속은 당장 기절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피로에 녹아들어 있었다. 이젠 속는 셈 치고도 아니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노인네를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노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뭐라 했는가? 묘령이란 것이 그렇게 가볍게 넘길 녀석들이 아니라네. 이 독하기론 사람보다 더 독한 것이 묘령이야. 그런 묘령이 한을 품었으니 어떻겠나? 이제 가볍게 털어낼 순 없을 걸세. 각오 단단히 하시게. 이젠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잠만 편히 잘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네. 그 괭이를 묻었던 곳에 가서 대가리만 뚝 잘라오시게. 내 작은 항아리를 하나 줄 터이니 그 안에 괭이 대가리를 넣고 단단히 봉해야 해. 부적을 붙여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억누를 수 있을 걸세.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걸로 잠 정도는 편히 잘 수 있을 게야. 하지만 이것도 임시 변통일 뿐이니 구슬해서 살을 다 풀어내야지. 보통 굿 가죽은 어림도 없을 테니 아주 떠들썩한 애풀이굿이 될 거고, 이게 한두 푼 드는 일은 아니지만 자네가 딱해 보이니 내가 최대한 힘을 써보겠네. 자넨 그냥 재료값이나 대고 사람 불러 술 한잔 대접할 돈이나 준비하시게. 가만히 있자. 이게 돼지머리에다가. 그렇게 말하며 노인이 내미는 숫자는 100단위가 넘어갔지만 난 고민하지 않았다. 그 고양이 새끼한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뭐든지. 그 덕에 기억을 더듬어 땅을 헤집고는 썩어가는 고양이 시체에서 대가리를 잘라내는 것 따위엔 주저함이 없었다. 소금 따위가 가득 담긴 항아리에 머리를 넣고 입구를 봉한 뒤 노인에게 가져가자 잘 보관하겠다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온 노인의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밤은 자네 푹 잘 수 있겠구만. 그래도 잊지 말게. 괜찮아졌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업은 몇 곡절이 돼서 다시 돌아올 테니. 이 묘령이란 게 그런 것이야. 도끼가 보통이 아니란 말일세. 그러니 이 제사 일정에 문제없게끔 준비해 주시게.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시게. 밤이라 그런지 날이 자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아무래도 좋았다. 돈이 얼마가 들건 무슨 짓을 하건 그 족같은 고양이 새끼한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노인은 청년을 돌려보내곤 다시 안으로 향했다. 방금 전 청년이 주고 간 항아리. 그 항아리 주변엔 비슷하게 생긴 항아리들이 수십 개는 질비해 있었다. 그 항아리 모두가 고양이의 머리가 들어있는 항아리였다. 이 묘령이란 게 말이지 참 영묘하단 말이야. 이 고작 축생 주제에 어찌 그리 강한 영을 가졌는지. 나처럼 변변찮은 박수한테는 이만큼 다름이 좋은 신이 없지. 응? 노인은 웃으며 뒤뜰로 나갔다. 그곳엔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이 철창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영은 혼의 그릇이요 육은 영의 그릇이니 혼의 양식은 심이요
육의 양식은 금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고양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던 노인은 깔깔 웃어대며 스스로 답했다. 맑은 영혼엔 좋은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건강한 몸뚱이를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단 얘기야. 이게 다 힘과 금을 위한 일이니 이해해 주시게.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응? 지금 이렇게 굶어서 기력이 쇠하는 고통들을 기억하고 뼈에 새기시게. 그리고 이 숨이 꺼지는 순간 너희를 죽게 한 그 사람에게 붙어서 마음껏 액을 끼얹어 주시게. 노인은 철창 안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고양이 한 마리를 꺼내 들곤 집을 나섰다.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기에 가로등이 없는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는 노인을 지나가는 차는 보지 못했다. 거리를 가늠하던 노인은 타이밍 좋게 고양이를 길에 던져 넣었고 곧 끔찍한 소리와 함께 차가 덜컹거렸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죽은 고양이의 꼴을 보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이거 좀 곤란하게 됐구만. 묘령은 말이야, 자신을 죽인 이에게 생전 모든 원망과 원한을 쏟아낸다네.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지. 제사라도 지내서 혼을 달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게야. 코웃음치는 남자의 모습에 노인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게. 묘령이란 건 말이야, 아주 독하고 신묘한 존재거든.